최근 정족수 부족으로 정관 변경 등 특별한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처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최정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규제는 과감히 풀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중견기업의 고소득 대재산가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세무조사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19주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지만 여전히 2년 전보다 수천만 원 비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주주총회에서는 주주들의 투표로 기업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요. 참석한 주주의 수가 현행 규정보다 적어서 중요한 사안이 주총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기업은 큰 난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최근 이처럼 정족수 부족으로 정관 변경 등 특별한 안건을 주총에서 처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입니다. 제약 예측 전문 기업인 우리기술은 지난해 미래전략 사업으로 바이오 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기주총은 물론 11월 임시주총까지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주주의 주총 참여가 적어 의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됐습니다. 규정상 정관 변경 등 특별 결의를 위해서는 발행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진약품과 칩스앤미디어의 경우 지난해 정족수 미달로 감사 선임이 불발됐습니다. 대주주의 독단을 막기 위해 감사 선임권에 한해 대주주 등의 3%를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3% 룰 때문이었습니다. 정족수 미달로 인한 부결은 비단 이들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2017년 12월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결에 그대로 적용하는 섀도우 보팅 제도가 폐지되면서 상당수의 기업들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기주총에서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곤란을 겪은 상장사는 총 66곳이었습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회사들이 늘면서 올해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주총에서 정관 변경, 감사 선임 안건 등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곳은 전체 상장사의 8%가 넘는 154개사에 달합니다. 주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예탁결제원 주도로 전자투표를 도입하고 있지만 주주들의 전자투표 이용률은 지난해 3.9%에 그쳤습니다. 코스닥 협회와 한국상장사협의회는 미국, 독일 등은 의결 정족수 자체가 없다며 과도한 의결 정족수 요건과 3% 룰이 해소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3% 룰 등 정족수 요건 완화에 더해 기업의 적극적 홍보와 주주들의 참여가 뒷받침돼야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최정구 금융위원장은 올해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큰 틀은 혁신과 포용입니다. 금융산업 혁신의 속도가 붙도록 규제는 과감히 풀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은 4차 산업혁명과 비대면화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올해 규제 혁신에 고삐를 당길 계획입니다. 금융회사, 핀테크 회사 등이 개발한 혁신적인 사업 모델과 영업 방식이 불합리한 규제로 좌절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하고 금융당국도 혁신적인 마인드로 금융규제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금융회사들의 혁신 노력을 저해하는 그림자 규제를 일괄 정비합니다. 대상은 행정지도 39건, 모범기준 280건 등으로 존속 필요성을 원점에서부터 검토해 폐지하거나 제대로 법규화할 계획입니다. 또 혁신 금융상품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영업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3만 원 넘는 특별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한 제한이 풀립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가 걸음수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주는 건강증진형 보험을 판매할 때 가입자에게 걸음수를 측정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 핀테크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회사의 핀테크 출자 제약 완화 방안 등을 상반기 내 마련할 계획입니다. 취약 계층을 위한 포용 금융 강화도 혁신 과제의 한 축입니다. 대표적으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월세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총 1조 1천억 원의 소액 보증금 대출과 월세 대출 등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또 법정 최고금리인 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해 반환 청구권 도입이 추진됩니다. 현재는 최고금리를 넘어선 이자만 무효지만 이 같은 불법 대출의 이자 전액을 무효로 하겠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국세청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감시망을 틈타 불공정 탈세를 저질러 온 중견기업의 고소득 대재산가를 대상으로 전방위 세무조사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국세청은 중견기업 사주 일가, 부동산 재벌 등 고소득 대재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이른바 대기업과 총수 일가 등에 비교해 상대적으로 과세 당국의 검증 기회가 적었던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들입니다. 조사 대상 95명의 재산은 총 12조 6천억 원으로 집계됐고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5천억 원이 넘는 대재산가도 7명이나 됐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민에게 심한 상실감을 주는 생활 적폐 청산을 위해 불공정 탈세 행위 차단에 조사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이 19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가격 안정세에 싼 전세 매물을 골라 들어갈 수 있는 세입자 우위의 시장이 형성된 겁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전세 가격이 폭락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19주나 전세값이 떨어졌으니 폭락했다는 건데 맞는 말일까요? 정창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파인타운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 전용 84.94제곱미터 전세는 지난달 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해 9월 같은 평형의 전세 실거래가는 4억 9천만 원. 5개월새 2천만 원 빠진 겁니다. 2년 전 전세 가격은 얼마였을까?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거래 실적을 확인해 보니 4억 2천만 원. 결과적으로 이 세입자가 2년 전 이사할 때보다 5천만 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부동산 지표는 연일 전세 가격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15% 하락했습니다. 지난주 변동률보다 낙폭은 다소 줄었지만 19주 연속 하락한 겁니다. 일부에선 전세값이 폭락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 KB국민은행 부동산 통계에서 확인한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4억 6,493만 원. 2년 전인 2017년 2월과 비교하면 4,289만 원 비싼 겁니다. 전세 가격이 폭락했다는 건 사실이 아니란 뜻입니다. 업계에선 전세값 안정세는 계속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올해 철거 물량보다 입주 물량이 많은 데다가 거래 두절에 따른 이사 자체 수요가 줄고 있어서 당분간 전세 가격 약세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실제 부동산 114에 따르면 올해 예상되는 주택 멸실은 3만 7천 가구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서울에선 연평균 4만 4천 가구가량이 멸실됐지만 올해 규모가 줄어든 겁니다. 반면 올해 서울에 입주하는 물량은 4만 3천 가구가량으로 멸실보다 많은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해를 넘긴 르노 삼성의 임단 협의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5일부터 집중 교섭에 들어가며 파업은 일단 중지됐는데 테이블에 마주 앉은 노사는 서로 다른 이야기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측은 8일까지 매듭을 짓겠다는 입장인데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측이 내일까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글로벌 신차 배정이 힘들 것이라는 경고장을 노조에게 날린 상황이라 우려가 상당합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르노 삼성 노사가 임단협을 둘러싸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8개월째 파행을 맞고 있습니다. 핵심은 기본급 인상입니다.
노조는 기본급 10만 667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사측은 기본급이 인상되면 생산 비용도 올라가는 만큼 신차 물량 배정에 불리해진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르노 삼성은 소형 SUV인 닛산 로그를 본사로부터 위탁받아 생산하고 있는데 오는 9월이면 계약이 끝납니다. 문제는 지난해 르노 삼성이 판매한 23만 대 중 로그의 수출 물량은 절반에 가깝습니다. 결국 새로운 신차 물량을 받지 못하면 경영 위기는 불보듯 뻔한 상황. 인원 감축과 구조조정 칼바람 우려 속 공명의 길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노조는 매년 해오던 이야기라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신차 배정 성사에서 사측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고 매년 그랬어요. 매년. 현장 조합원들은 그렇게 개의치 않고 있었어요. 르노 삼성은 지난해 판매 대수가 쪼그라들었습니다. 내수도 수출도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겁니다. 결국 수출 위탁 생산 물량이 관건입니다. 르노 본사와 르노 삼성 사장은 내일까지 임단협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후속 수출 물량 배정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경고장을 날린 만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꼭 필요한 카드 몇 개 들어갈 수 있는 카드 지갑이나 명함 지갑만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시죠? 예전엔 동전부터 지폐까지 단위별 현금은 물론이고 출금용 체크카드와 신용카드까지 지갑에 넣어 다녀야 했는데요. 요즘엔 스마트폰 하나로 웬만한 금융 업무 처리가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이하라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찍고 또 찍고. 물건값을 치를 때 지갑을 꺼내는 대신 스마트폰을 내미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카드나 현금 결제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셨으면 이제 핸드폰으로 간편 결제하시는 분들이 40%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현금보다 착오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편리합니다. 아무래도 현금 결제를 하시게 되면 제가 잘못 결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카드 결제를 할 때 저희 단말기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잘 안 먹힐 때가 있어서 확실히 카드 간편 결제하실 때가 훨씬 편한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간편 결제 이용액은 2016년 11조 8천억 원에서 2017년 39조 9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결제 건수도 2016년 85만 9천 건에서 2017년 212만 4천 건으로 2.5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이렇게 스마트폰 NFC 기능을 활용해 간편하게 교통비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송금은 물론이고 각종 공과금도 핀테크 업체가 내놓은 앱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클릭 한 번에 금융투자도 가능합니다. 소비자들의 금융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들이 내놓는 상품의 기능도 다양해졌습니다. 일일이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점심값을 더치페이할 수 있습니다. 각종 모임 비용을 관리해주는 모임 통장 서비스도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하라입니다. 오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19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하고 벤처 혁신 정책에 대한 구상을 밝히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정부가 앞에 나설 때보다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이 실제 성과가 좋았다며 정부는 대중소기업과 전문가, 정부가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정부가 현재 갖고 있는 각종 권한을 향후 민간으로 넘기겠다고 합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제조업 혁신을 정부가 주도하기보다 민간이 이끌면 정부가 후원하는 기조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오늘 홍 장관은 2019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지난해부터 민간 주도 방식으로 정책을 펼친 결과 벤처 투자와 투자 회수 등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냈다며 정부의 R&D 선정 권한도 과감히 민간으로 이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D 선정권을 민간에 넘기겠다는 목표 하에서 지금 민간의 개방형 혁신 네트워크,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를 저희가 지금 금년도에 아주 집중적으로 구성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인 기술에 대해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그 오픈 이노베이션 네트워크에 저희가 이제 점진적으로 저희 R&D 선정권을 넘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또 새로운 실험인데요.
또 4조 8천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 3천억 원 규모의 인수합병 펀드, 12조 원 규모의 스케일업 전용 펀드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M&A 법인세 감면을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공장의 경우에는 당초 2022년까지 2만 개였던 국정 목표를 3만 개로 대폭 상향하고 올해 지난해보다 2.6배가량 증액된 예산으로 중소제조업의 공장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 보고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또 소상공인들에게 제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종합 지원하는 소공인 복합지원센터를 2022년까지 10곳으로 늘리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정책인 제로페이 성과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릴 뿐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신용카드 처음 도입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요. 그게 신용카드 처음 도입이 안 돼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신용카드 도입에 지원책을 내놓고 그래서 몇 년이 걸려서 이게 정착이 된 경험이 있거든요. 제로페이는 아마 훨씬 더 빠르게 저희는 정착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기부는 올 상반기 내 30만 개 매장에 제로페이가 도입되도록 한다는 목표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3월로 예정돼 있던 세계 최초 5G 상용화가 한 달 늦춰집니다. 5G 핸드폰 출시가 지연되고 요금제 인가 등이 늦어지는 탓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은 여전히 5G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5G 전파가 송출됐지만 5G 단말기가 출시되지 않은 탓에 진정한 의미의 5G 상용화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당초 5G 단말기 출시 일정을 3월로 잡았지만 계획이 한 달 연기될 전망입니다. 오는 28일로 예정된 상용화 행사 날짜가 가까워져 오는데 시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제품 완성도 검증 절차가 아직 남아있어 일정상 3월 말 출시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LG전자도 3월 V50 ThinQ를 5G 폰으로 내보낼 계획이었지만 퀄컴의 과거 칩 호환 거부로 출시 일정이 5월 이후로 밀렸습니다. 여기에 5G에 맞는 통신 요금제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SK텔레콤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5G 특성을 고려해 3만 원, 4만 원대의 중저가 요금제 없이 7만 원, 9만 원, 11만 원대의 고가 요금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중소량 데이터 이용 구간에 대한 요금제가 없다는 것을 문제 삼아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인가를 반려했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세계 최초 5G 상용화 타이틀을 놓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에 사로잡혀 너무 서둘렀다며 세계 최초 타이틀보다는 완벽한 품질로 시작하는 것이 5G 주도권 선점에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올해 업무 계획을 통해 혁신 성장 방안을 담은 5개 중점 추진 과제를 공개했습니다. 5개 중점 추진 과제로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차 등 7대 혁신 기술을 확산하고 건설, 운수 등 주력 산업 체질 개선에 나섭니다. 노후 사회 간접 자본 관리 강화 등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에도 힘쓸 예정입니다. 또 국토부는 지역사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면서 안정적 시장 관리를 꾀합니다. 여기에 삶의 수준을 높이는 교통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입니다. 국토부는 전방위적인 혁신과 지역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 성장을 이루겠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토관리와 교통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집값 내림폭이 다시 확대됐습니다. 오늘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집값은 0.11% 내렸습니다. 내림폭은 전주보다 0.02%포인트 커졌고 내림세는 17주째 이어졌습니다. 특히 오름폭이 컸던 단지가 내림세를 이끌고 있는데 강남 4구의 집값은 0.19% 떨어져 서울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대출과 세부담 등 하방 압력 요인과 추가 하락 가능성에 따른 매수 유보 움직임이 확산하면서 내림폭이 다시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전셋값은 0.16% 하락해 19주 연속 내렸으나 낙폭은 2주 연속 줄었습니다. 기아자동차가 첨단 주행 기술이 더해져 한층 더 똑똑해진 더 뉴 니로를 내놨습니다. 기아차는 오늘 상품성 개선 모델 더 뉴 니로의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선보인 더 뉴 니로는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을 대거 장착한 것이 특징입니다. 전방 충돌 반지 보조와 차선 중심으로 주행케 해주는 차로 유지 보조 기능, 정차와 재출발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 크루즈, 깜빡이를 켜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에 접근하면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기능인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시스템 등 소비자 선호 옵션을 기본으로 탑재해 상품성을 높였습니다. 지난 2016년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라인업을 모두 구축한 친환경 전용 브랜드로 시작한 니로는 세계 시장에서 지난달까지 27만 대 이상 판매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오주호입니다. 일주일째 이어졌던 최악의 미세먼지가 거치면서 오늘 서울은 오랜만에 파란 하늘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뤄뒀던 실내 환기를 하셔도 좋겠는데요. 다만 내일은 다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 영동과 울산, 부산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대기질은 오전에는 한때 나쁨 수준에서 오후 들어서는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내일은 외출하실 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최근에 이어졌던 최악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대기질은 나빠지지만 포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최고 13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만큼 옷차림에는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서쪽 지방으로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강원도와 경북 북부, 경상 동해안으로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은 서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은 일교차가 크게 나겠습니다. 춘천의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로 시작해 한낮에는 1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속초 1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부산은 16도, 광주와 대구는 1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해상으로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에는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이 비는 일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